안보 지원사로 개편된 이후에는 그 당시에 이제 예비역 관련한 자료들은 이미 예비역은 민간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인에 대한 사찰 업무를 더 이상 그러니까 과거에 기무사는 했었지만 못하게 됐고 그 위에 방첩사가 돼서도 못해야 되는데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전역한 예비역들 그러니까 민간인들의 자료를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1차장한테 직접 보고 받았습니다. 방첩사 1차장한테. 그래서 그걸 파기하라고 그랬더니 그거는 국방부에 이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파기 못한다고 하거든요. 이건 엄연하게 이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자료를 장관님께서 지시하셔야 그 방첩사에 있는 많은 조난된 자료들이 파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일종의 민간인 사찰이라고도 민간인 네. 사찰 정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장관 취임하고 일정 부분 보고를 받고 조난 자료를 없애라는 얘기를 했는데 일부는 아마 없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모든 그 일체 자료를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다 있던데 다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예비역이 되면 그 순간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의 자료를 국방부든 방첩사든 어느 정보기관이든 국가기관에서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파기를 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에 김정은이 집권하고 그동안에 3차례 당대회를 열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남 전략이 크게 3번 변했거든요. 2016년, 그러니까 취임하고 5년에는 그 뭐라고 그랬냐면 주로 보시는 것처럼 그 민족해방 민민민주주의 혁명가업을 수행하겠다고 하면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 한반도 공산을 지향한다. 이런 식으로 남북 간의 어떤 공산화를 같이 하자는 의도였고요. 제8차 당대회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국방력을 주장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자강을 해서 남북한의 어떤 힘의 우위를 가지겠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번에 26년도 9차 당대회에서는 이러한 우리 민족끼리라는 의미도 없고요. 적대적 두 국가를 내서 밑에 보십시오. 통일 교류 협력을 구조적으로 거부하겠다. 한민족 개념을 폐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현재 대한민국의 안보 정책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지난 3월 10일 날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의 방공무기가 반출됐다. 사드가 인정했습니다. 그러고 4일 뒤에 북한이 동해상으로 600mm 방사포 10여 발을 발사했거든요. PPT 보시면 당일날 김정은이 뭐라 그러냐면 420km 사정권에 있는 적들에게 불안을 주게 할 것이고 전술핵무기의 파기적인 유력성에 깊은 파악을 주게 될 것이다. 사실은 420km면은 사실 한반 남한의 거의 대부분이 사정권 안에 들어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의미가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 중에 질의 말씀 중에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때 대통령 주한미군 무기의 반출을 인정했다고 하는데 이건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한미가 운영하고 있는 일반적인 자산에 대해서 일반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지 무기 반출에 대해서 인정한 것은 발언은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네, 확인하겠습니다. 네. 자, PPT를 보십시오. 무기 반출을 인정하든 안 하든 지금 현재 북한이 개발한 600mm 방사포는 미군의 에이테킴스보다 사거리가 100km가 깁니다. 그다음에 20초 내지 30초 단위로 연속 발사가 가능하고 중요한 건 여기에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작년 5월에 이제 KN-23에 대해서 여기 국방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발표해서 아시겠지만 그거는 목표에서 딱 변칙 기동을 하는 그런 다양한 전술을 발휘하거든요. 그럼 고도와 궤적이 다양한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섞었으면 우리 대응이 매우 어렵다. PPT 보시면 지금 대통령께서 방공무기 반출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요. 다양성과 치명성이 사거리도 길고 KN-23처럼 궤적이 다양한 그런 북한의 미사일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사실 보시는 것처럼 다층 체계의 KAMD와 미국의 MD 체계가 연동돼야 됩니다. 그리고 상호 보안성이 증대돼야 되는데 우리 한국형 KAMD에서는 천궁2와 팩3 제외하고는 모두 현재 개발 중입니다.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고요. 미국의 MD는 사실상 반출된 것으로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까 북한의 김정은이 말한 것처럼 전술핵 무기를 무더기로 쏘겠다고 겁박하면 우리 국민들한테 그냥 걱정 말라. 말로만 이렇게 하면 걱정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제가 의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을 오해할 소리가 있어서 다시 한번 잡는데요. 주한미군의 자산이 반출된 것을 기정사실하고 말씀을 하시고 기정사실했다고 그러는데 일부의 미세 조정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러 가지 주요 자산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는 말씀을 재차 확인해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성주에 있는 사드 포대는 이상 없이 다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습니까? 무기 체계에 전혀 변화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대신 답을 합니다. 그럼 사드가 지금 한반도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주한미군 자산에 대해서 제가 세세히 말씀드린 제한적인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사드가 있다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해도 됩니까? 그건 의원님 개인적인 판단하십시오.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거는 지금 방공무기 체계가 북한이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일부의 미세한 조정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전략자산이 움직이거나 이런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지금 방송에 다 나오고 그런 것들인데 장관님이 이렇게 모호하게 말씀하시면 대북 방어태세도 모호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미국의 자산 무기에 대해서 여기서 흑이다 백이다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느 국기도 도움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오산 기지에서 전투기가 실어 나갔다 그러는데 그건 가데나 항로 정기적인 항로인데 정기적인 항로를 그걸 오해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언론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이것으로 대신 대답합니다. 네. 하여튼 그러나 그 말씀을 해석하자면 아무튼 북한의 무기체계 개발에 대한 한반도의 방어태세는 그럼 장관님 말씀 현재로는 그럼 이상 없는 걸로 이해하고 그렇다면 북한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차 당대회에서 통일 교류 협력을 구조를 거부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리고 DMZ 내 국경화 작업도 꽤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부는 9.19 남북 군사합의 뭐 선제적으로 복원하겠다. 그건 차치하고요. 앞서 우리 정청래 의원께서 가셨는데 말씀하셨는데 DMZ법 만들어서 유엔사와 마찰을 빚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DMZ 비무장지대는 실제 비무장지대로서 유지하지 못한 건 북한이 수많은 도발을 했기 때문에 대응 차원에서 우리가 거기에 GP와 GOP를 유지하고 거기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막기 위해서 그동안에 거기가 비무장지대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종전선언과 같은 성격의 평화선언을 또 하겠다고 합니다. 북한은 한민족 개념을 폐기하고 통일 교류 협력 안 하겠다는데 왜 지속적으로 우리는 남북 군사 합의를 스스로 파기하겠다. DMZ법 만들어서 거기를 평화 공간으로 만들겠다. 평화 선언하겠다. 실질적인 종전 선언과 같은 걸 하겠다고 계속하고 한미일 연합 연습도 지금 거의 축소됐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북한은 끊임없이 무기체계 개발하고 그다음에 우리를 동포로 인정하지 않고 군사협력도 하지 않고 통일에 대해서 거부하는데 우리 정부는 왜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이렇게 해서 또 한미 간에는 지속적으로 DMZ법 만들어서 마찰하고 있는데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방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정부 안보정책, 국방부를 어떻게 생각하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안보정책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겁니까, 장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바울구멍이라도 있으면은 그 숨구멍을 찾아서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발전을 위해서는 강원 전략 자산이 전략이 필요하다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